네,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은 적절한 조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이 유럽의 관세 관련된 분쟁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과 EU 무역 협정을 중단하고자 하는 유럽 연합 의회의 뜻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미증시 인사이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어제 하루 쉬고 온 미증시입니다.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EU의 갈등이 관세 전쟁으로 번질 우려에 크게 하락 중에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오히려 좀 상반된 의견인데 그린란드로 인해서 관세 전쟁 부분이 둘 간의 어쨌든 위협적인 전쟁 형태로는 벌어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실효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 그다음에 실효 관세로 이어지더라도 굉장히 단기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리스크 부분은 오히려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 나는 부분, IEPA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린란드 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한 550명 정도 EU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군 파견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원래 매년 연례 행사처럼 나토 방위 훈련처럼 진행이 되던 훈련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예민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핑계로 잡아서 관세에 대한 부과 조치로 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도 이제 부분 시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기존에 있던 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한 판단으로 오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좀 약간의 오판에 대한 본인의 시인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예민한 부분은 원래 이 훈련에 미군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미군을 빼고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슈만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뭔가 EU와의 관세 전쟁을 해봤자 장기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위협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관세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난 4월에 악몽이 좀 떠오르긴 합니다. 이번 관세 위협이 지난 4월 대규모 관세 부과 때처럼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단 4월에는 이제 대규모 관세 부과 플러스로 사실상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들이 이제 1분기에 종합적으로 일어나다가 그게 이제 좀 피크를 찍으면서 4월에 가장 낮은 인덱스를 찍었던 것인데 사실 그 이후의 흐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AI 발로 인한 상승 부분, 그다음에 관세로 인한 조치들이 생각보다 계속해서 지연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당수 증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트럼프 발로 조금 더 이제 증시에 대한 폭락을 막고자 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발언이 좀 더 지지를 만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국면인 게 사실 인덱스가 지난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명확히는 이제 한 3분기 정도 동안의 상승세죠. 네, 그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던 상태이고 인덱스가 일단 조정을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분명히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드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인덱스에 대한 고평가 부분은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 동시에 이제 관세에 대한 핵심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급변화를 할 수 있는 국면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평가 부분도 당연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VAX나 은이나 골드나 대부분의 안전자산 관련된 지표들은 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상대적인 청산 물량들은 좀 조금 더 빠르게 트레이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마 한 보름 정도 동안은 이런 고름에 대한 빼기 작업이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법원 판결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정부 쪽으로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거의 30년 가량의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은 사실 현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 특히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판결을 공격적으로 내뱉은 적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 정부가 이걸 충분히 방어할 여지도 있지만 일단 법원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뭔가 정부를 압박하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이 이렇게 IEPA에 대한 부분을 좀 반대하는 부결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정부 입장에서는 또 추가 관세 법안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베트컴 분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15%에서 적게는 평균 관세 기준으로 10% 정도의 평균 관세는 계속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정 국가들 대상을
기반으로는 추가 관세를 15%가량은 더 추가로 내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된 판결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가 대만 반도체 생산 시설을 약 2조 6,500억 원에 인수해서 디램 생산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업종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꺼려한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 인수는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업종 사이클이 존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무호의 법칙에 대한 부분 때문이죠. 사실 계속된 이제 연도 시간 동안에 반감기처럼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 소자에 대한 니즈가 공격적인 작은 칩셋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노 단위가 축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기존 나노 단위의 공정 라인업들이 인기를 감소하고 그다음에 신규 라인업으로 이전하는 과정 사이에서의 발생했던 갭들 때문에 사실상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발생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차 수를 거듭하는 발전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제 AI의 국면에 들어와서 사실상 이제 4차 산업 기반의 AI 칩셋 부분 국면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단순하게 나노 공정 단위가 감소하던 그 시점에서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던 그 시점에서의 반도체 사이클과는 사실 좀 다른 국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AI 칩셋 단위로 봤을 때는 칩셋 자체는 앞으로 한 5년 동안 CAGR은 평균적으로 23%에서 높게 볼 경우에는 36% 정도까지는 퍼센티지를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게 될 단계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HBM이나 뭐 HBF 분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맞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건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HBM, HBF 관련된 메모리 업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예 산업혁명의 국면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사실상 이제 컴퓨터나 IT 시대가 도래하던 그 시점과 그냥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을 그냥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이 시장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가치관이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도입하는 그런 계산이 안 되는 방식의 거래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CAGR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반도체 국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 사이클 국면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픈 AI의 챗 GPT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챗 GPT가 광고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에서 이 오픈 AI 광고 매출이 구글을 위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챗 GPT 광고 도입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긴 하거든요. 오픈 AI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월마트와의 뭐 상업거래 제휴 건도 있었고 몇 가지 이제 수익 모델들을 자꾸 도입을 하려고 했었고요. 본인이 이제 먼저 얘기를 했던 광고에 대한 미도입 건이 사실상 이 업계 전반으로 굉장히 국룰적인 형성을 보이다 보니까 관련 업계 종사자였던 이제 뭐 클로드나 뭐 딥시크 등등등등 기타 AI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광고들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꺼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픈 AI의 재무 구조 모델을 보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업 모델을 도입을 하더라도 사실 5년 후까지도 적자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도입은 그냥 불가피한 모델 도입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활성 유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3억에서 4억 정도는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광고 모델을 도입했을 때 당연히 수익적으로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실 오픈 AI 입장에서는 지금 xAI나 혹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자체적으로 SNS나 검색 포털 같은 특정 유저 홀딩 매체를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유저를 신규로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마케팅 채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GPT라는 그 자체의 현재의 광고 효과, 브랜딩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유저를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광고 모델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제미나이나 XAI 같은 친구들한테 조금 더 유저를 뺏길 수밖에 없는 유저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이 분명히 된다라는 점은 좀 우려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오픈 AI가 광고 모델의 도입과 함께 또 다른 이제 유저를 계속해서 홀딩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모델들을 설립을 해서 자체적인 이제 유저 획득을 해낸다라고 한다라면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지속된 매출을 ARR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면으로 될 수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모델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챗GPT 광고 모델 도입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랙권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